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해외 축구는 그 일요일에만 경기가 있습니다. 보니까 뭐 이탈리아 세리아는 저녁 7시에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좀 이제 미리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좀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뭐 시즌이 막바지이니만큼 이번 주에는 해외 축구 전체 분석표를 마지막에 좀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지금 이탈리아나 라리가 이쪽은 이제 각각 챔스권과 강등권, 라리가 쪽은 특히 이제 강등권 경쟁이 엄청 치열하거든요. 그런 것들 좀 보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리아의 이제 그 챔스권인데, 뭐 인터밀란 우승은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나폴리, 유벤투스, 밀란, 로마, 코모까지. 이제 아마 나폴리는 거의 뭐 챔스는 이 정도면은 이미 뭐 8부 능선을 넘은 셈이지만은 아직까지 유벤투스나 밀란, 로마, 코모 얘네들은 모르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제 밀란 같은 애들의 전력 하락이 엄청 심해가지고 이런 것들 좀 노릴 만한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상으로 뭐 코모 같은 애들이 엄청 셀 거고요. 기세로는 로마가 좀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강등권은 레체, 크레모네세 얘네들이 엄청 경쟁 중입니다. 이미 베로나나 피사는 강등이 확정이 됐고요. 얘네들 위로는 다 좀 안정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혹여나 이제 뭐 칼리아리도 얘네들이 뭐 전부 남은 경기를 다 이겨버리면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강등은 사실상 뭐 피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고, 오늘 뭐 모든 경기를 하진 않겠지만은 일부 뭐 몇 경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 대 라치오인데 데르비 대 카피탈레 수도 더비라고 유명합니다. 지금 뭐 로마는 아까 말했다시피 아직까지 모르는 챔스권 싸움에 있고요. 라치오는 이미 뭐 리그도 끝났고 얼마 전에 코파 이탈리아도 결승에서 인터밀란한테 졌습니다. 라이벌의 발목 잡기 정도만 남은 셈이에요. 뭐 시즌 내내 라치오는 언더독일 때 뭐 의외의 결과를 내긴 했지만은 지금 이제 로마의 기세가 좀 좋죠. 3연승에다가 막판 스포트를 좀 보이고 있는 중이다. 직전 이제 파르마전이 이것도 이제 지고 있다가 90분 넘어서 2골 넣어가지고 이긴 면이었었거든요. 전 이 경기 언더날 줄 알았는데 또 그런 경기 결과가 있었습니다. 87분에 파르마가 골 넣어서 2대1이 됐는데 그거를 역전해가지고 기어코 이겨냈었어요. 이런 위닝 멘탈리티가 현재 있는 상황이고, 더비전이라 변수는 조금 많지만은 특히나 뭐 이제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로마가 좀 많이 이기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뭐 한편으로는 이제 라치오도 인터밀란한테 2연패일 뿐이지 흐름이 그가 뭐 나쁜 건 아니었거든요. 이거는 뭐 크게 욕심내고 싶진 않고 저는 로마가 이길 가능성이 많다고는 보는데, 그렇다고 일반성을 덥석 물기에는 무서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라치오 입장에서는 라이벌 팀이 챔스 나가는 거 보기 싫을 거예요. 당연히 최대한 발목을 잡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 하지만 상황은 썩 녹록지 않다 이런 거 생각해서 뭐 로마의 햄물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으로 무승부 정도 보는 고배난 각오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코모 대 파르마인데 지금 코모도 챔스 후보예요. 이게 지금 코모가 순위상으로는 뭐 유벤투스가 만약에 자빠져버리면 잡을 수도 있습니다. 승점이 동률이 되면 세리아는 상대 전적을 먼저 보는데 유벤투스 안에 코모가 상대 전적이 앞서요. 밀란한테는 밀리지만은 로마한테는 뭐 이무승부고, 뭐 득실 같은 거에서는 전체적으로 다른 팀들보다 월등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승점이나 오리무중으로 흐를 경우에는 이 코모의 골 득실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좀 유리해요. 어쨌든 이거는 뭐 유벤투스나 밀란이 굴러 떨어져야 되는 건데 일단 오늘 이기고 봐야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파르마가 상대인 건데요. 기본적으로 파르마한테는 조금 어려워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세리에 B나 세리에 A에서도 되게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아까 말했다시피 일단 뭐 코모의 기세가 그리 좋지가 않아요. 당장 뭐 베로나도 직전 경기 때 엄청 어렵게 이긴다던가 이미 강등이 확정이 됐는데, 그 전에 뭐 사스올한테도 비겼었고, 코모가 한창 이제 세스크 파브레스 감독 밑에서 이 세리아의 중상위권 치고는 굉장히 뭐 스페니쉬한 그런 축구를 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좋은 거에 반해서는 사실 결과는 잘 못 냈었거든요. 파르마도 최근에 뭐 인터밀란 로마한테, 특히나 직전 아까 로마전을 말씀을 드렸었고 단단한 팀입니다. 리그에서 가장 또 이제 점수가 안 나는 팀이기도 한데, 당장 뭐 챔스가 급했던 로마의 발목도 거의 잡을 뻔한 거였었잖아요. 동기부여도 없는데. 그래서 이거는 저는 코모가 갈 길은 바쁘지만 파르마가 결코 녹록지 않은 상대일 거다. 이 경기는 배당이 좀 좋아요. 파르마가 저는 이 프레는 꽤나 가볼만하고 언더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배당 대비 파르마는 버티기 능력이 좋은 팀이다. 이런 것들 살려볼게요. 그 다음 유벤투스 대 피오렌티나인데, 사실 뭐 유벤투스가 별로 포스는 없는 시즌이지만 그래도 3등이기는 합니다. 이게 밀란이나 나폴리가 자빠져가지고 2등부터 6등까지 혼전 양상이 되게 심한 와중에 뭐 라이벌 팀이랑 붙는 셈이에요. 사실 뭐 피오렌티나 올 시즌은 개막 후 이제 15경기 무승 달릴 때도 그때도 유벤투스랑 비겼었거든요. 당장 작년에도 3대0으로 피오렌티나가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양 팀은 좀 라이벌리가 심한 게 뭐냐면은, 예전에 그 9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뭐 이제 바지오라든지 이제 모레노 토리첼리 같은 뭐 수비수들, 그리고 또 이게 2010년대에는 콰드라도, 베르나레데스키, 키에사, 블라오비치 이런 피오렌티나의 에이스들을 죄다 유벤투스가 빼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피오렌티나 팬들의 유벤투스에 대한 악감정이 엄청 센데, 뭐 딱히 뭐 피오렌티나가 포스는 없지만은 유벤투스도 얘네들도 뭐 똥수수릉이 좀 많은 편이어서 저는 이거는 유벤투스가 이기더라도 마햄보다는 그냥 햄무가 가깝지 않을까? 일반성도 배당이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저는 뭐 좀 도전적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피오렌티나가 최대한 유벤투스의 발목을 잡으려고 열심히는 할 거다. 과연 뭐 지금 역량으로 그에게 뭐 쉬울지는 모르겠지만 유벤투스도 딱히 뭐 좋은 시즌은 아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도 그렇게 편한 승리가 많이 없었거든요. 저는 유벤투스도 편하게는 못 갈 거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피사 대 나폴리인데 뭐 피사는 이미 강등 확정이에요. 직전 경기 때는 뭐 2명이나 퇴장당하고 크레모네세의 발목을 못 잡아가지고 지금 어느덧 이제 뭐 7연패에 빠져있는 중입니다. 그냥 경기력이 리그에서 가장 안 좋은 팀이었었어요, 시즌 내내. 또 이번에 퇴장당했던 2명이 딱히 뭐 주전급은 아니지만은 요즘에 피사는 뭐 강등 확정되고 나서는 주전보다는 좀 새로운 애들을 써본다던가 뭐 이런 게 많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경기력은 바닥이고요. 뭐 갈 길이 바쁜 나폴리 입장에서는 이제 좀 숨구멍이 트인 편이죠. 최근에는 또 이제 뭐 승리를 드랍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쉬운 경기일 것 같습니다. 강등권이 크레모네세를 4대0으로 뺀 적도 있었고 이거 피사 마지막 홈 경기이긴 하지만은 나폴리의 이 챔스권 수성 그 동기부여가 더 큰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 살려가지고 이거는 뭐 마헨까지도 볼만하다. 좀 쉽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인터밀란 대 베로나인데 이거는 서로 뭐 이제 강등이라든지 우승이 이미 확정된 그런 매치업이에요. 코파까지 먹은 인터밀란은 일단 뭐 더블을 이미 달성을 한 거고 아마 로테이션이 꽤나 많을 것 같습니다. 당장 직전 라치오와의 리그 경기 때도 코파 결승 전에 리그에서도 그때도 이제 뭐 5명이나 로테를 돌렸는데 그때도 3대0으로 쉽게 이겼거든요. 오늘도 꽤나 로테가 많을 것 같기는 해.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맞대결이 레전드입니다. 맞대결상으로 인터밀란이 오늘 이제 홈에서 주세페 메아짜잖아요. 여기서는 여태 30승 10임으로 리그나 코파 뭐 이런 것들 다 뒤져봐도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전에야 이제 뭐 베로나가 막 세리아 우승도 한 적이 있으니까 그때는 좀 전적 자체가 베로나가 좀 할만한 때도 있었어요. 92년도에는 이긴 적도 있어서. 근데 인터밀란 원정 가서는 베로나가 한 번도 못 이겨봤다. 최근에는 인테르가 홈에서 8연승 중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근데 뭐 뜯어보면은 인터밀란이 홈에서 전부 다 한 점 차로 3번 연속으로 그러고 있다. 뭐 이런 거는 있지만은 뭐 멤버도 가벼울만 할 것 같긴 한데 전력 차로는 저는 마헨도 충분하다고 보는 매치예요 이거는. 그리고 사스올로 대 레체. 자, 지금 레체는 아주 뭐 죽음의 문턱에 섰습니다. 바로 밑에서 크레모네세가 추격하고 있는 와중에 직전 경기 유벤투스한테 졌거든요. 그래서 원래 승점 차가 좀 있었는데 4점 차에서 지금 1점 차가 됐습니다. 그전 이제 유벤투스전은 굉장히 잘 버텼어야 되는데 11초 만에 실점을 했었어요. 그래서 레체의 이런 수비 플랜이 완전히 꼬였다. 근데 이후에는 뭐 골대샷도 나오고 골치도 되고 이래갖고 버티기 정도만 성공을 했지만은 어쨌든 뭐 졌다는 게 좀 그렇죠. 리그에서 가장 뭐 점수를 못 내는 팀이고 막 얘네가 지 능력으로 사솔로를 어떻게 해볼 만한 능력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둘 다 뭐 레체나 이제 크레모네세나 남은 일정들은 뭐 비슷비슷한데 사실 뭐 레체는 이기면 좋겠지만은 지지만 않아도 어쨌든 뭐 절반의 성공인 것 같긴 하거든요. 사솔로가 당연하게도 더 윗급인 것도 있고 또 이제 사솔로도 홈발이 좀 있는 편이라 버티기 언더각 같은 것들도 생각해보면 직합니다. 레체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작년에도 레체는 막판에 라치오랑 토니로를 전부 다 잡고 그래가지고 살아남았었고 그 전년도에도 강등권과 승점차가 3점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매년 이제 레체는 이 강등권 문턱에서 싸우고 있는데 매번 좀 살아나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은 의지가 있다고는 해도 레체가 이 경기를 정배받은 거는 저는 좀 그건 오바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뭐 무승부라든지 사솔로가 역배받았으면 프렌도 볼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뭐 레체가 좀 열심히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언더 배당도 조금 있던데 저는 뭐 언더도 꽤 보고 싶긴 해요. 그 정도 배당이면은. 고배당 쪽으로 본다면 무승부, 좀 더 안정감을 추구한다면은 뭐 언더나 사솔로 프렌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리아 마지막으로 우디네세 대 크레모네세인데 여기도 이제 크레모네세에만 동기부여가 있어요. 지금 당장 이제 18등 강등하는 위치여가지고 레체와의 승점 1점 차를 어떻게든 줄여야죠. 근데 이게 그 크레모네세가 레체한테 상대전상으로 1승 1패긴 한데 상대전적 골득실에서는 이 크레모네세가 앞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승점만 동률을 맞추면은 그 다음에 맞대결 전적 동률에다가 골득실에서 여기서 앞서가지고 레체를 또 밑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모네세도 일단은 뭐 당장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은 레체가 자빠져준다면은 뭐 무승부도 아주 나쁜 것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뭐 남은 일정이 크레모네세의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편이어서 레체보다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이겨먹으려고 그렇게 할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우디네세도 최근에 몇 년 동안 뭐 강등권 위기도 빠지기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뭐 10등 정도에 있습니다. 중위권 대가리급의 위치를 한 거죠. 체급차는 저는 꽤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구나 우디네세가 뭐 시즌 말미에도 꽤나 뭐 잘 이기고 있는 것들도 보여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뭐 크레모네세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 아마 크레모네세 입장에서 무승부가 최선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우디네세의 승리 그게 좀 더 가깝다고는 보여서 햄무나 무승부 이런 고배당을 본다면 그렇게 볼게요. 언더오버는 크레모네세의 기세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이외에도 제가 뭐 다루진 않았지만은 요즘에 그냥 나는 개인적으로 밀란의 DTD 때문에 얘네들 역배 같은 거 좀 볼만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노아랑 붙거든요. 근데 이런 경기는 사실 양 팀 다 동기부여도 밀란이 크고, 근데 밀란이 지금 좀 많이 못해.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겹쳐가지고, 저는 뭐 제노아의 1프레임 같은 게 말이 안 된다고 보진 않은데, 뭐 따로 분석적으로 할 만한 건 없어가지고 따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외의 경기들은 뭐 동기부여가 없거나 그런 경기들이 많아가지고 건너뛰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이제 라리가입니다. 저는 오늘 한 라리가는 4경기 정도만 다룰 생각인데, 이미 뭐 챔스권은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쪽은 재미가 없고 아래쪽이 레전드예요. 일단 22위, 5위에도만 강등이 확정이 됐고 19위부터 사실 이게 산술적으로는 빌바오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전부 다 승점 6점 차 이내에 이렇게 좀 다 있다 보니까. 그래도 뭐 저는 현실적으로는 이제 지로나까지, 지로나, 알라베스, 엘체, 마요르카, 레반테 이렇게 5팀 정도만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자, 라리가는요 이 순위 상점 방식이 일단 승점 다음에 맞대결을 봅니다. 그 다음에 맞대결에서의 골득실, 그 다음에 뭐 전체 골득실, 다득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저는 이제 강등 가시권에 있는 팀, 강등 위험군에 있는 팀들을 이렇게 좀 만들었어요. 현재 순위로는 지로나가 15, 알라베스 16, 엘체 17, 마요르카 18, 레반테 19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지로나나 알라베스가 이제 승점이 40점으로 동률이고 엘체, 마요르카, 레반테가 승점 39로 세 팀이 동률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팀들이 상대 전적이 동률일 경우에는 이게 미니 리그라는 걸 하거든요. 지로나 알라베스는 이게 지로나가 알라베스한테 상대 전적이 앞서요. 1승 1무로. 그래가지고 이제 위쪽에 있는 거고, 이 밑에 세 팀들 같은 경우에는 세 팀 간의 뭐 상대 전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엘체가 가장 앞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딱 이제 17등 강등을 면하는 위치에 있는 건데, 저는 이 표는 뭐 다음에도 써먹을 생각이에요. 그때 가서 얘네들의 맞대결이나 이런 것들을 더 고려해서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뭐 일단 참고 정도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라리가 첫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지로나인데,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무지막지한 홈발을 자랑하는 팀이죠. 근데 이제 강등 전진 중인 지로나랑 붙는다. 이게 지로나가 사실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다가 최근에 6경기를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이래가지고 지금 강등 위기에 빠진 거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요즘에 뭐 바르가스나 멘도사, 디아스, 모르치오 이런 뭐 유스급 선수들한테도 기회를 줘가면서 여유를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그런 멤버로도 빌바오 잡고 오사순다 잡고 왜 이랬었거든요. 딱히 뭐 지로나를 높이 볼 이유는 없는 것 같아. 그냥 단순하게 지로나는 막 우승까지도 도전을 했었던 2년 전에 비하면은 여러 선수를 내보내면서 낙폭이 워낙 심했었고, 원정이면은 특히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이면은 더 각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지로나가 현재 순위상으로는 15등이어서 아주 뭐 여유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무승부도 나쁘진 않긴 한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 무로 살아나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서 저는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쪽이나 배당 대비 오바도 납득이 갈 만하다고 봅니다. 이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라인업을 개판으로 내면은 그거는 오바가 얼마나 좋을지는 모르겠어서 저는 일반승이 좀 더 메리트는 있다고 볼게요. 그 다음은 엘체 대 헤타페입니다. 자, 이게 엘체가 후반기에 엄청 DTD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끊고 나서 좀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요즘에 좀 졌습니다. 본인들이 자랑하던 홈발도 많이 못 살렸고, 현재 순위가 17등으로 강등권 코앞이에요. 맞대결 전적에서 앞서가지고 그나마 위에 있는 거지. 오늘 상대는 이제 헤타페입니다. 극강의 수비력을 자랑하는 팀이고, 헤타페도 요즘 현실적으로 유럽 대항전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전 이건 여러 차례 엘체의 홈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엘체는 원정에서는 단 이제 승점이 7점밖에 없는 반면 홈에서는 32점입니다. 홈에서의 대부분의 승점을 많이 벌어들인 거거든요. 올 시즌 39승점 중에 32점이니까 리그에서 6번째로 홈승점이 좋은 팀입니다. 그래서 일단 홈이라는 게 크고, 헤타페도 뭐 딱히 자력으로 득점해가지고 이기는 능력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한 편이죠. 그래서 엘체가 나는 무승부 이상의 수확을 거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엘체 위쪽에 있는 오사수나나 에스파뇰 얘네들이 오늘 맞대결을 뜨거든요. 얘네들 중에 만약에 한 팀이 자빠져, 그러고 나서 뭐 이제 엘체나 마요르카, 레반테 이 중에 한 팀이 승리를 하면은 얘네들이 오히려 강등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되게 좀 타이트한 제라서 어쨌든 뭐 무승부만 거둬도 최악을 면할 가능성도 있는 셈이기는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헤타페 얘네들도 지금 셀타비고랑 승점 차가 2점이거든요. 만약에 셀타비고가 자빠지고 순위를 바꾼다, 그러면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가 아니라 유로파 리그에 나갑니다. 이러면은 경기마다 뭐 수당 같은 게 더 커요. 당연하게도 뭐 상금도 크고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헤타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엔 둘 다 동기부여가 있는 거거든요. 엘체랑 헤타페가. 한편으로는 근데 엄청나게 막 기를 쓰고 이겨야 된다, 이격까지는 아니기는 해. 예, 그래서 뭐 더 간절한 거는 엘체고 홈발도 있으니까 저는 엘체의 햄무도 좀 생각이 드는데, 그거보다는 무 교환 가능성도 저는 서로 뭐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구도면 언더도 가능성이 있고, 이게 헤타페가 저번에 이제 오바가 한번 나와가지고 그동안 엄청 언더가 좋은 팀이었는데 그게 깨지긴 했거든요. 이 구도는 근데 경기 막바지에는 서로 간에 뭐 그냥 다른 경기장 상황 봐서 주고받을 가능성 그런 것들도 보여서, 일단은 저는 뭐 무승부나 햄무 방향, 이거는 언더 배당이 너무 안 나와요. 무승부나 햄무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레반테 대 마요르카 얘네들이 지금 18, 19등으로 강등권에 있는데 얘네끼리 맞다이를 뜨는 날입니다. 둘 다 이대로 가면은 만약에 비겨. 근데 이 헤타페가 엘체를 잡아주지 않는 이상 둘 다 그냥 강등 승점 그 순위에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는 할 거야. 어느 한쪽이든 간에 이기기는 해야 됩니다. 무조건. 비기면은 그냥 서로 둘 다 되게 안 좋아요. 서로 간에 그냥 물귀신 작전을 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무승부는 양 팀한테 딱히 도움이 안 된다. 근데 보면은 오늘 마요르카가 이제 원정입니다. 얘네들도 올해 39승점 중에 홈에서 30점, 원정 9점. 아까 제가 엘체가 홈에서 32점, 원정 7점이라고 했잖아요. 마요르카도 참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난다. 원정에서는 되게 승점을 못 얻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레반테는 원래 홈발을 많이 못 살리던 팀이었는데 얘네들 최근에 홈에서 이렇거든요. 4연승, 넓게는 또 이제 5승 1무 정도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기간 동안 맞서양다는 팀들이 오사수와 세비야, 헤타페, 오비에드, 지로나, 알라베스 이런 팀들이다 보니까 다 이제 강등 위험군 근처에 있는 팀들이에요. 아주 순도 높은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의미가 좀 깊고 아까 말했다시피 무승부는 양 팀한테 도움이 안 되고요. 여러 면에서 저는 레반테의 우세를 좀 더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홈이나 원정발이라든지 뭐 레반테의 최근 분위기 그리고 이게 재밌게도 양팀이 여태 맞대결을 뭐 1부 리그, 2부 리그에서 많이 만났었는데 최근에 맞대결 16번 동안 원정승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꽤나 뭐 승리도 많이 갈린 편이고 그래서 좀 원정승 가능성은 더더욱 줄어들 것 같아서 저는 마요르카가 가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뭐 레반테의 승리나 뭐 햄무 방향 이것도 무승부가 안 터지리라는 보장은 없지만은 무승부는 양팀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저는 레반테가 뭐 홈이기도 하고 좀 더 가능성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비에도 대 알라베스인데 뭐 강등이 확정된 오비에도 그리고 위험군에 있는 알라베스인데요. 이게 뭐 오비에도가 엄청 노답이었다가 그나마 최근에 좀 승리도 거뒀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5경기에서 다 이제 한 판도 못 이겼다. 이래가지고 강등이 확정이 난 거였었어요. 마지막 홈경기이고 하지만 이게 뭐 알라베스가 얼마 전에 바르셀로나를 이겼습니다. 바르시아가 워낙에 뭐 중요한 것도 없다 보니 라인업도 가벼웠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대한테 승점을 벌어놓고 이 여유를 나는 오비에도한테 내줄 것 같지는 않아. 뭐 시즌 전체로 보면 그냥 오비에도가 가장 뭐 실망스러운 팀 중에 하나였었고요. 더 이상 뭐 동기부여도 크지 않고 알라베스의 색깔대로 뭐 오바 같은 거 좀 기대해볼까 싶기는 해. 얘네들이 최근 2경기는 언더인데 그전에는 제가 이 오바세가 엄청 심해졌다고 했었습니다. 좀 상대들이나 좀 상황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은 좀 신중한 매치도 했어가지고 저는 이 경기가 좀 오비에도가 프리한 걸 생각하면은 혹은 좀 뭐 급해지거나 오비에도가 막 골이라도 넣는 상황이 온다? 그럼 알라베스도 되게 공격적으로 나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난 좀 오바 가능성도 있다고는 봐. 알라베스 일반승도 나쁘진 않은데 오바도 사실 뭐 그냥 애매하고 이건 좀 맛있는 경기까지는 아니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라리가나 이런 것들도 좀 표로 정리를 해봤고요. 세리아도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는데 뭐 여러 뭐 몇몇 기록들도 있고 이것저것 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전체적인 그림과 그리고 뭐 제가 좀 이제 고배당으로 볼 생각인 경기들 이 축구에서 뭐 이제 추천 라인들 이렇게 좀 미리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 뭐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제 마지막 라운드 다음 주에 이제 최종전 38라운드에 찾아오도록 하고요.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